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내일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고 했는데 어제 대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아주 좋은 겁니다. 출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고 말이죠. 청문회를 열겠다.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죠. 어제 말이죠. 초선 의원인 그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 의정부시 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13명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니까요.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부터 접수해가지고 34일 만에 선고했다. 그리고 소부에 배당된 것을 전원합의체로 해서 회부된 후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상권불복을 완전히 위배하는 위헌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내일 강행할 처리라고 합니다. 안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일반적으로 말이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들을 왜 그렇게 판결했느냐 판결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그 대법관 특검법은 더 심각합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법안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법관들이 이 대표 발의한 그 의원들을 말이죠.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는 법관이 왕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12명이 판결을 한 걸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법안의 핵심은 뭐냐? 대법원이 사실심을 영역을 침범했다. 그렇죠. 1, 2심은 사실심이죠. 대법원에서는 3심에서는 법률심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했다. 여러분,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 다 읽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장판사들도 있고요. 이 국회의원들이 경험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그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의 그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으니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2명이 반대했죠. 그러면서 2명 반대 의견에도 신속하게 선고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이런 입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 자체가 여러분 사법권은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이게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나오는데요. 이 감사나 국정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8조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법 101조하고요.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위배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이재강 의원이 직접 대표 발의했지만 뭐 보좌관들이 했겠죠. 예. 비서관들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회람시켜가지고 포함해서 13명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거 내용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대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관들은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6월 3일 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망신주기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전 단계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설령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과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자, 대선이 치러지고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재개될 예정이죠. 지금 5월 15일 날 고등법원에서 할 것을 6월 18일로 연기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열려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시 재상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재상고 이유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되게 되면 판결에 의해서 헌법 68조 2항에 대해서 재판에 의해서 그 대통령직이 날아가게 되면 60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담당 판사를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겠죠. 재판 중지법까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이런 법률안을 만드는 것,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런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말이죠. 이러한 거는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형사소송법을 그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대통령이 출마하거나 당선됐을 때 모든 형사법은 사라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말이죠. 그리고 무죄일 때만 재판하는 식의, 무죄일 때,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때만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일 때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형사소송법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공판 그 절차를 중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아마 본회의에 올라가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기 더불어당 국민의힘 빼고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게 되면은 이것도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나 아마 조희대 대법관이 말이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은 훗날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헌법 84조를 어떻게 할 거냐? 유죄 판결이 되게 되면 대통령직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재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시비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 재선거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안을 지금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번 소중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정말 청렴결백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심지어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15억씩 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이 아마 김동길 돌아가신 교수, 그리고 또 누구 한 분 있어요. 김문수 후보, 또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세 분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10억씩 민주화 운동 기금 10억씩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훌륭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3선도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2선했죠. 8년 동안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 시민 대통령, 농민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